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흥미로운 자료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오늘의 역사라는 주제로요. 과거 6월 4일에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적 격변부터 전쟁의 흐름을 바꾼 전투, 또 왕가의 기극까지 정말 다양한 일들이 이날 있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정 날짜에 일어난 사건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는 건 역사의 어떤 단면들을 연결해보고 또 그게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볼 좋은 기회가 되죠. 그렇죠. 오늘 저희가 볼 이 6월 4일 사건들도 각기 다른 맥락이지만 그 파급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가장 좀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일 텐데요. 1989년 6월 4일 중국 베이징 티안안먼 광장 사건입니다. 네. 민주화랑 부패 척결 이런 걸 요구하던 시위대에 대한 그 유혈 진압이 본격화된 날로 기록되어 있죠. 4월부터 쭉 이어지던 평화 시위가 바로 이날 새벽에요. 군대의 무력 사용으로 비극적으로 변한 거죠. 네. 기록을 보면 탱크, 장갑차, 심지어 실탄까지 동원되었다고 하니까요. 네, 이 사건의 핵심은 역시 국가가 자국민에게 무력을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그 결과로 수백에서 수천 명, 정확한 숫자는 아직도 불분명합니다만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정말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요. 이 사건 이후에 중국 내 민주화 요구는 사실상 크게 위축됐고요. 또 대대적인 검거, 강력한 언론 통제 이런 것들이 뒤따랐습니다. 국제사회 비난도 거셌고 중국이 외교적으로 고립되기도 했었죠. 지금도 중국 내에서는 이 사건 언급 자체가 좀 금기시된다고요? 네, 잔류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사건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시계를 좀 더 뒤로 돌려서 2차 세계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1942년 6월 4일인데요. 네. 태평양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꿨다고 평가받는 미드웨이 해전이 시작된 날입니다. 진주방 공격 이후에 계속 이기던 일본 해군이 미드웨이 섬을 공격하면서 시작된 대규모 해전이었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 일본의 암호를 해독해서 공격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점입니다. 정보력이 승패를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미국의 기습 공격으로 일본은 주력 항공모함 4척, 그리고 다수의 항공기, 병력을 잃는 정말 결정적인 패배를 겪었습니다. 항공모함 4척이면 거의 핵심 전력 아닌가요? 그렇죠. 완전히 핵심 전력이었죠. 그래서 이 해전을 기점으로 태평양 전쟁의 주도권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전쟁의 분수령이었던 셈이죠. 와, 정보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네요. 자, 같은 날짜 6월 4일에 한국 현대사에서도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1964년인데요. 6.3 시위 관련해서군요. 네, 맞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서울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전날 있었던 대규모 한일협정 반대 시위, 즉 6.3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조치였죠. 네. 군 병력이 투입되고 대학에는 휴교령이 내려지고 또 많은 정치인과 학생들이 연행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은 당시 정부의 어떤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자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조치 이후에도 한일 국교 정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은 계속되었고요. 그랬겠죠. 이것이 당시 한국 사회의 어떤 정치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좀 다른 종류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2001년 6월 4일 네팔에서요. 네팔 왕실 사건 말씀이시죠? 네, 왕실 학살 사건이 공식 발표된 날입니다. 실제 사건은 6월 1일에 일어났지만 이날 공식 발표와 함께 조사가 시작된 거죠. 디펜드라 왕세자가 국왕과 왕비를 포함해서 왕족 10명을 총기로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한 정말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네, 참 끔찍한 사건이었죠. 조사 결과로는 왕세자의 결혼 문제 같은 걸 둘러싼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결혼 문제 때문에요? 네, 그런 갈등이 있었다고 하죠. 결과적으로 왕위는 다른 왕족에게 넘어갔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결국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2008년에 네팔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국으로 전환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한 왕조가 어떤 내부의 비극으로 인해서 몰락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군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건은
위기의 순간에 리더십이 어떻게 발휘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940년 6월 4일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처칠 연설이군요. 네, 윌스턴 처칠 총리가 하원에서 그 유명한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입니다. 이 연설을 했죠. 덩케르크 철수 직후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나치 독일에 맞서 싸우겠다는 항전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준 겁니다. 네, 그 시점이 프랑스가 독일에 거의 패배하고 영국군 주력이 간신히 덩케르크에서 철수한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국가적인 위기였고요. 네, 바로 그 상황에서 나온 연설이었습니다. 이 연설은 영국 국민들의 사기를 정말 크게 높였고 또 결코 항복하지 않겠다는 영국의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어떤 상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나온 희망의 메시지였다고 할까요? 그렇죠.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거죠. 이렇게 쭉 보니까 6월 4일 하루에 정말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순간들이 많이 담겨 있네요. 권력의 행사와 또 그에 대한 저항, 전쟁의 향방을 가른 전투, 왕조의 몰락, 그리고 위기 속 리더십까지 이 모든 게 같은 날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하나의 날짜가 이렇게 다양한 무게를 지닌 역사적 사건들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각기 다른 시대와 장소에서 벌어진 일들이지만 들여다보면 권력, 갈등, 변화, 그리고 뭐랄까 인간의 의지 같은 공통된 주제들을 발견할 수 있죠. 네, 이런 사건들을 돌아보는 건 과거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6월 4일의 다양한 사건들처럼 어쩌면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이 하루하루에도 미래에 기록될 중요한 순간들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사건들을 통해 어떤 연결고리나 패턴 혹은 현재 우리 모습과 비교해 볼 만한 지점을 발견하셨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